우리는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일반화된 선형 변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형 변환을 1장 8절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1장 8절에서는 정역을 Rn 공간 그리고 공역을 Rm 공간으로 해서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사상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즉 앞에서 공부했던 1장 8절의 주제는 Rn 공간에서 Rm 공간으로 가는 선형 사상 T를 공부를 했었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Rn 공간도 Rm 공간도 다 같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4장 1절에 예제 1번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는 예문이 Rn 공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었죠. 다항식들의 집합이라든가 연속함수들의 집합 등등도 역시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선형 사상을 또는 선형 변환을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역을 일반화된 벡터 공간 V, 공역도 일반화된 벡터 공간 W로 표시하고 더 일반화시켜서 선형 변환을 다음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이제 Rn이나 Rm으로 특수한 경우로 제한을 두지 말고 여기가 V, 여기를 W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얘도 벡터 공간이고 얘도 벡터 공간이었을 때 이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V라 표시하고 T에 의한 상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 TV가 이쪽의 원소 W로 대응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응되는 이 T를 선형 변환이라고 말을 하려면 다음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자, 우선은 정역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하나는 U, 하나는 V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C는 스칼라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U와 V의 합에 관한 상은 TU 플러스 TV가 돼야 되고, 두 번째 CU에 대한 상은 U에 대한 상의 상수배 C배를 한 것과 같아진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우리는 V에서 W라는 이 사상 T를 우리는 선형 사상 또는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형 변환을 이와 같이 정의를 했어요. 앞에서 했던 1장 8절에서 했던 정의하고 거의 똑같죠. 단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더 일반화된 벡터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 통틀어서 선형성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수학기호가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되고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을 선형성질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상이 선형성질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선형변환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선형변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또한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또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커널이란 말과 하나는 레인지란 말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커널 그리고 레인지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커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 이 T가 선형변환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 안의 원소로 대응이 되는데요. 우리는 마치 앞에서 행렬 A였을 때 널 스페이스를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쪽이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역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이와 같이 제로 벡터로 대응이 되는 그러한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집합을 우리는 V의 커널이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커널의 이니셜을 따와서 KERT로 써서 표시하도록 하죠. 우리 책에선 저자가 따로 수학교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대학 교재에 보면 선형대 수학 교재를 보면 커널을 KERT 이렇게 커널의 이니셜을 따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 T는 마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비교해 본다면 행렬 A가 있었죠. Rn에서 Rm으로 갈 때 행렬 A가 있었을 때 여기가 널 A라고 썼었잖아요. A의 0공간 그와 똑같은 또는 비슷한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자, 커널 A의 수학적 정의는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T가 선형 변환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V가 벡터 공간이고 W도 벡터 공간일 때 T가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선형 변환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커널의 수학적 정의는
KRT, 커널의 이니셜을 따와서 이렇게 되고요. 이 커널은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V 안의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V 안에 속하는 이 벡터항간 정역에 해당되는 V 안에 속하는 원소 V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요. 이 커널에 속한다는 얘기는 곧 TA에서 상을 보냈을 때 전부 다 제로랑 대응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집합 KR, 이 집합을 KRT라 표시하고 이것을 우리는 선형사상 T의 핵이라고 번역하려고 하는데요. 커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핵이라 쓴 것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또는 레인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치역이라 번역해서 사용할 텐데요. 치역은 뭐냐면은 이쪽에 정역이 이쪽에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상을 계산할 겁니다. 이 상이 이렇게 오겠죠. 그런 상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제로 벡터를 포함합니다. 자, 이제 얘를 우리는 이미지 T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아니면 T 정역 전체의 집합을 TV라 표시를 해서 이렇게도 쓰고요. 책에 따라서는 또 저자에 따라서는 이런 기호 또는 이런 기호 아니면은 레인지를 그냥 단어 그대로 다 써서 RANG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레인지의 이니셜 따와서 그냥 대문자 R, 첨자 T 이렇게 써서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여기 마저 써볼까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R 가로 열고 T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호 표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책에는 이렇게만 썼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참고서적으로 여러 책을 만약에 공부하게 될 경우는 뭐 이런 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저자가 그냥 이렇게 치역이라고만 했고 따로 이렇게 기호 표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즐겨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형대수학 교재에서 많이 보게 되는 기호로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도 뒤에 연습 문제에서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치역이라는 것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T 또는 대문자 V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쓸 거예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은 W의 부분집합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임의 원소의 상은 TV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W들의 집합입니다. W는 당연히 W 안의 원소입니다. 잘 보세요. 커널은 정역 안의 원소들의 집합이고 이미지는 공역 안의 원소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W는 뭘 만족합니까 하면 정역 안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거 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역 안에 있는 임의 원소 V에 대해서 바로 TV가 W랑 같아지는 이런 대응관계를 만족하는 W들의 집합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T의 치역이라고 번역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치역 또는 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또는 레인지라고도 사용하도록 하지요. 이것을 T의 치역이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또는 이미지라고 그냥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치역이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미지는 상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뭐 레인지를 치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상 또는 치역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커널의 정의고 이것이 레인지, 치역의 정의였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 어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어떤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임의로 해도 되고요. 왜냐면은 이 안에 모든 원소에 대한 상을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주어진 식에서 이 이미지라는 얘기는요. 이 정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일로 왔을 때 얘기한 거예요. 책에는 이제 어떤으로 번역해서 써놨는데요. 뭐 그 선생님도 이제 똑같이 썼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안에 어떤 원소를 잡더라도 다 온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또는 이미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낫겠네요. 어떤이라면 이건 보통 썸을 번역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 오는 게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상이 다 일로 와야 되니까 썸이라는 뜻보다는 n이라는 말의 뜻이 훨씬 더 나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상을 모아놓은 집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 바깥에 있는 원소들은요. 정역하고 대응되는 원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원소는요. 정역 안에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오게 되는 원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치역이란 말과 그리고 커널이란 말을 살펴봤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니까 마치 앞에서 배웠던 앞시간에 배웠던 RN에서 RM으로 가는 행렬 A가 있었을 때 이쪽은 뭐랑 비슷했어요? null space of A. 우리가 0공간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이쪽 뭐예요? 그렇죠. 컬럼 스페이스란 말과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만약에 선형사상 TV가 여기를 X를 쓸까요? TX가 AX와 같다면 결과적으로 커널 T는 null 스페이스와 같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T는 컬럼 스페이스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수한 경우가 각각 RN, RM이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TX가 AX와 같다면 커널은 null 스페이스와 같고 이미지는 컬럼 스페이스하고 일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어요? 이 null 스페이스는 RN 공간의 부분 공간, 컬럼 스페이스는 RM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게 같은 개념이 된다. 이런 특수한 조건이라면 같은 개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V에서 W라는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커널 T가 V의 부분 공간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미지 T는 W의 부분 공간이 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다라고 가정한 건 뭐냐면 V가 RN 공간, W가 RM 공간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벡터공간 안에는 꼭 RN과 RM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항상 커널이 V의 부분 공간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지가 이 공역 W의 부분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다음 같은 정리가 성립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정리 왕별 표시해놓고 잘 기억해 두세요. 학교 시험 문제 증명하라 많이 나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데 증명하라 시험 문제 많이 내기 때문에요. 꼭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형변환 V에서 W라는 T가 선형변환이었을 때 커널은 V의 부분 공간이 맞고 그리고 이미지는 W의 부분 공간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커널이 V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은 증명이 쉽습니다. 커널 쪽이 증명하기가 수월해요. 자,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가 벡터 공간이고 W도 벡터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널이 V의 부분 공간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뭘 보여야 되냐면 세 가지를 보여야 되잖아요. 제로 벡터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안에 두 원수를 뽑아서 더해도 이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상수별해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씩 해보도록 할까요? 이 커널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첫 번째 제로는 T0는 당연히 제로가 되죠. 왜냐하면 한 번 더 써볼게요. T0는요. 제로는 제로 더하기 제로가 되고 T가 선형사상이거든요. T가 선형이므로 선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형변환은 뭐예요?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T0 더하기 T0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그러면 T0는 T0 더하기 T0가 같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양변에 마이너스 T0를 더해봐요. 그러면 좌측은 제로가 되어 있죠. 그럼 우측은 T0가 될 것이고 그래서 T0가 제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제로 벡터가 이쪽에 제로 벡터가 저쪽으로 제로 벡터로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T가 선형사상이면 제로는 반드시 제로로 대응돼요. 제로는 반드시 제로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제로가 커널 T의 원소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커널 T의 제로 벡터가 커널 T에 속하는군요. 이번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는 V1과 V2가 커널 안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V1과 V2가 커널 안에 원소라고 가정한다면 그 커널 안의 원소는 무조건 상이 제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TV1과 TV2의 상의 결과는 무조건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해보겠습니다. TV1과 TV2, 우리가 T가 선형사상이기 때문에 TV1, TV2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됐죠? 요 등호는 요 위에 써놓은 것처럼 T가 선형변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로만 해봅시다.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는 여기다 이유를 다 써놔야 돼요. 근데 TV1이 제로고 TV2가 제로니까 제로 더하기 제로, 제로가 되잖아요. 따라서 TV1 더하기 V2가 제로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V1 더하기 V2는 V1
더하기 V2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증명이 됐네요. 커널 T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제로 벡터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커널 T에 속하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더한 것도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스칼라배도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V1은 이미 커널 T 안에 원소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T, C, V1을 계산하도록 하죠. T가 선형사상이기 때문에 T가 선형사상이므로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 V1은 제로로 가니까 C 곱하기 제로가 되고, 이거 앞에서 4장 1절 아주 간단한 듯 하면서도 증명을 우리가 다 했었잖아요. 뒤에 가서 자주 쓰임다라고 얘기했었죠.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C0는 제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CV1도 즉 벡터의 스칼라배를 한 것도 다시 커널 T의 원소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제로 벡터 속하고 2번 덧셈도 들어가고 3번 상수배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커널 T는 정역의 부분집합이면서, 저 보세요. 정역의 부분집합이면서 더욱이 부분 공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1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1번 커널 T가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T는 W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2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V가 벡터 공간이고 W도 벡터 공간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미지의 정의로부터 당연히 이 안에 제로 벡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분 공간이 보이려면 0벡터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미지의 정의로부터 제로 벡터는 분명히 이미지 안에 원소가 맞습니다. 뭐 따로 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뭘 할 것이냐면, 이미지 안에는 두 개의 벡터를 추출했을 때 더한 것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W1과 W2가 이미지 안에 원소라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W1과 W2가 이미지에 속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말을 이어서 쓸까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것이라 하면, 자, 이제 이렇게 놓는다면은 얘네들이 이미지에 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지는요, 이 안에 있는 원소랑 대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이제 우리 다음 같이 볼까요? 이제 V1이 W1과 대응이 됐다라 볼게요. 그리고 V2가 W2랑 대응됐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V1과 V2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여기 하나 더 부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어떤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런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상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의 원소가 이 안에 모든 원소랑 다 대응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원소를 잡더라도 진짜 이 안에 이미지로 선택을 해도 얘가 일로 오는 게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짝지어지는 게 이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어떤,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원소가 다 일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요. 이 안에 한 원소 W를 생각했을 때 이 안에 모든 원소가 다 W로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상수함수라는 얘기고, 그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모든이라 말한 것은 이 안에 원소들이 다 일로 대응됩니다 라는 뜻이고, 이 원소에 대해서는 짝지어지는 게 어떤 원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본다면 이런 표현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을 다시 정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모든이란 말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 여기를 얘기한 거고, 여기 저자가 어떤이라 말한 것은 한 원소 W에 대해서 여기 V1, V2, V3, V4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원소 몇 개가 일로 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V1과 V2가 이 W1에 대항하는 V1이 어딘가 있고 W2에 대항하는 V2가 어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V1과 V2는 물론 어디에 존재하느냐면, 당연히 V1과 V2가 말을 좀 더 쓸까요? V 안에 존재합니다.
V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이 V는 벡터 공간이거든요. 벡터 공간이므로 당연히 이 안에 속하는 원소들을 더해도 당연히 V 안에 들어가고 CV 안도 V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V가 벡터 공간이니까 더한 것도 이 안에 들어가고 상수배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제 이들에 대한 TV1 더하기 TV1 더하기 TV2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T가 선형사상이잖아요. T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형변환이기 때문에 이들은 TV1 플러스 V2로 표시할 수 있고, 자, TV1 더하기 V2란 얘기는 곧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상이란 얘기잖아요. 자, 이제 어떤 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선형변환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당연히 이미지 T라는 이 정의를 만족하죠.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한 상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이렇게 됐으므로 이거이므로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얘가 TV1이 W1이잖아요. TV2가 W2가 되고 그래서 W1 플러스 W2가 어디에 속해요? 이미지 안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거 지웁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CTV1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T가 여전히 선형변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TCV1이 같이 될 것이고 이 기호표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안에 원소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지의 정의 자체가 앞서 썼다 지웠습니다만 이미지 T는 TV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W들의 집합이잖아요. W들의 집합인데 뭘 만족해야 되냐면 TV가 W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따라서 이 W 대신에 TV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T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W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이미지 T 안에 원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TV1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W1이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C 그리고 W1이 다시 이미지 T 안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스칼라 곱셈에 닫혀있고 제로 벡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미지 T는 분명히 W의 부분 공간이 맞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직면화 많이 나오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잘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리는 시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공부할 때 자주 나오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워낙 그 자체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커널 T가 V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지 T가 W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교재에 보면 저자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는데 멋지게 입체적으로 저자가 그림을 그려서 표시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쪽은 벡터 공간 V고 이쪽은 벡터 공간 W입니다. 그래서 이제 V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제로 벡터로 대응되는 것이 여기가 이렇게 요 줄에 있는 원소들을 다 커널이라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정역 안에 있는 많은 원소들은 이 레인지 안에 어디론가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리고 커널은 이 정역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고 이 레인지는 이 벡터 공간 W의 부분 공간이란 것 앞서 우리가 다 증명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간단한 예문들 한 두어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을 보도록 할까요? V에서 W라는 사상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V에서 W라는 사상을 우리가 D라 표시한 거예요. T를 써도 되고 뭐 D를 써도 되고 뭐 그때그때 뭐 표현을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D는 딜리버티브의 약자를 쓴 거예요. 도함수라는 뜻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벡터 공간 V가 어떤 걸 말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패관 AB 안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보내지는 함수 F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F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F'이
연속함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v예요. 그러면 이제 이 v 안에 속하는 함수 f를 dA에서 상을 보내는 거예요. D에서 상을 보낼 때 얘가 이 안에 속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W는 뭘까 하고 봤더니 연속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D는 무슨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하면 이건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예문 안에서 약속을 한 건데요. 자, 이제 우리는 또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선형 변환에 대한 정의이기도 해요. 즉 뭐냐면 미분 선형 변환이라 얘기를 합니다. 즉 미분을 나타내려고 해요. F'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여기 보세요. F'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연속함수니까 W는 연속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도함수로 바꿔놓는 과정이 D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DF가 F'을 뜻하는 기호라면은 이 D가 선형 변환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형 변환을 조사하려면 두 가지만 조사하면 되죠.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되고 상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속하는 두 함수를 생각합니다. F1과 F2가 V 안에 속하는 임의 두 원소입니다. D는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F1 플러스 F1 플러스 F2의 합에 관한 프라임인데요. 이 D가 프라임을 뜻하는 기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분법에서 잘 알다시피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잖아요. 그래서 F1 프라임 플러스 F2 프라임과 같고요. F1 프라임이 DF1이에요. F2 프라임이 DF2고요. 그래서 기호 표기를 다 바꿔보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에 관한 연산이 따로따로 전개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분배가 됐네요. 선형 변환임을 보이려면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요거 두 번째 우리는 상수배를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CF1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CF1의 프라임이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안 없어지죠. 상수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 미분하면 제로가 되지만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지니까 F1 프라임의 상수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곧 다시 쓰면 DF1이잖아요. 확인해 본 결과 이 연산은 상수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번과 2번의 성질로부터 D는 분명히 선형 변환이 맞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커널 D는 어떻게 되고 이미지 D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커널 D는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커널, 아까는 T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선형사상을 D로 썼으니까 D라 쓰면 돼요. 커널 D는 정역 안에 있는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벡터함과 V 안에 있는 원소들의 집합인데, 커널 D에 속한다는 얘기는 DF를 계산한 것이 다 제로로 가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거든요. DA에서 상이 제로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은 벡터함과 V 안에 있는 함수 F들의 모임인데요. DF는 F'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F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F는 상수함수예요. F는 이렇게 씁시다. 상수함수. 아, 이렇게 쓰지 말고 조건을 쓰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상수함수가 바로 미분할 때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수함수 미분하면 항상 0이 나오는 것은,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서 상관없이 항상 0이 될 수 있는 함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F가 상수함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D를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D는 바로 이 DF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잖아요. F'이에요. F'은 다시 W 안의 원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F는 V 안의 원소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미지는 뭘까 하고 봤더니 보세요. 이쪽에 있는 함수가 일로 오면서 F'이 됐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다 모아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W 안에 속하는 걸 왜 알 수 있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아, 요렇게 돼 있구나. F'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는 요거 미분간하고 연속이 될 때는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V가.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 F'이니까 미분 가능이라 말하기보다는 그냥 연속이라 말하는 게 낫겠네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F' 자체가 연속이니까 그냥 연속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도함수를 구한 것이 연속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명하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D는 이런 모양이고 커널 D는 상수함수였고 그리고 D는 선형 변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선형 변환을 도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분 연산자 또는 미분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논리로 적분 선형 변환도 있습니다. 즉 미분하지 않고 인테그랄로 바꿔놓으면 적분 선형 변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제번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선형 변환이 의미하는 바를 그냥 간략하게 지금 설명한 것뿐인데요. 이 미분 방정식은 이 미망을 만족하는 해를 y = ft라 놓는다면 y 대신에 ft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라고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선형 변환의 핵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선형사상 t라 놓는다면 그럼 tf를 계산한 것이 이퀄 제로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 f는 커널 t에 속하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선형 변환과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려고 했었네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 4장 2절에서 영공간, 열공간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선형 변환, 일반화된 선형 변환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중간중간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그 정리들이 있었으니까 잘 점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장 3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